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적인 어른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이제 처음 사귀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이런 걸로 이제 찌그럭찌그럭 하다가 애를 낳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 파트너에 대한 관심은 확 식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애들에게 열중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회가 특히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인지 이 애를 잘 키워야 된다라는 거에는 이 아내나 남편이나 다 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이제 생겨나면은 이 부부가 서로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뒷전이 되고 이 애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까 이제 이거에 굉장히 열중을 해요. 이제 이 자녀에게 비춰지는 부모의 상,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뒷받침해 주는 게 그 전에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 상담소에를 왔는데 이제 자기가 이런 데를 오다니 기가 막히다 하는 식으로 얼굴이 푸르둥둥 하면서 틱틱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자기 발로 찾아와 놓고서는 뭘 이렇게 틱틱거리나 하고 이제 의아해 하면서 어찌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너무 자기가 머리 아파하니까 주변에서 여기를 가보라고 해서 왔대요. 근데 그래 왔는데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불편하다기보다 이런 데는 배때기 부른 사람들이나 가는 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올 줄 몰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 머리가 아픈 데에는 필경 무슨 사연이 있을 텐데 그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그 가락시장에서 마늘 도매업을 한대요. 마늘 경매 이제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밥술은 뜨고 사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는 엄청 고생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애들을 수북히 본부인에게 애들을 수북히 놔놓고 작은 부인에게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량한 돈을 벌어서 작은 부인이 데리고 있는 애들, 이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애들인데 그 애들에게나 돈을 쓰고 이쪽에는 돈을 안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이 도저히 자기 벌이로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초등학교만 나오면은 띄어서 어디 점포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가난하게 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시장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 마늘 경매 하는 쪽으로 이제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그 어머님은 자기가 돈을 벌기도 전에 몸에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자,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제 자기네들도 모든 형제들이 다 알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먼 친척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여보게 자네 아버지가 노숙 생활을 하고 있네 이러더래요. 이제 그때부터 열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가서 살던 그 집 여자가 죽자 그 집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돌보지를 않으니까 이 아버지가 염치가 없어서 본부인 이 자식들에게는 오지를 못하고 이 노숙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리가 딱딱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지난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되살아나오고 이제 그거는 감정적인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남자가 정말로 고심하는 건 뭐였느냐 하면은 이 심정적으로는 이 아버지를 걸들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이 내중에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그러면 그 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싶으냐 그랬더니 효를 다하는, 동쪽에 있어도 내 아버지, 서쪽에 있어도 내 아버지로 효를 다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말하더니 이 양반이 스스로 그 아버지를 내몰라라 하지 않고, 그렇다고 집으로 모셔오기는 너무 싫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를 유료 양로원으로 이제 보내면서 아버지 뒤를 봐주더라고요. 이렇듯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에게 비춰지는 이 부모의 모습이 어떤 건가, 이런 데에서 이제 국이 없고 싶어 하는데, 우리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관심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0-30년 됐나요? 그때 한때 이 좋은 부모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붐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권위에 눌려서 아이들을 종속적인 존재로 여겨갖고 아이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막 함부로 여기 가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했던 부모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여기면서 애들도 비록 어리지만 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애들 의견을 묻고 또 애들을 이 서열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수평, 즉 대등하게 대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애들을 잘 키우고자 많은 부모들이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컸던 애들이 이제 커서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부모와 맞먹는 아주 대등한 존재로 구김살 없이 살았는데 회사에 가면은 이 상사가 분명히 있고 자기는 하급 직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에서처럼 했다가는 어림도 없죠. 작살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응을 못해서 나와갖고 벤처 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이제 손을 벌리니까 부모는 이 귀한 자식이 뭔가를 하겠다는데 돌보주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돈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날렸던 사람들이 많아요. 또 딸대로 집에서 아주 거침없이 얘기를 했는데 시댁에 갔더니 이 시댁 식구들이 좀 부당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말이 안 된다, 비합리적이다, 이 어림없다, 이런 식의 응대를 해갖고 이게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하니 많이 이런 일들을 이게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에서의 좋은 부모와 서양에서의 좋은 부모는 약간 결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권위가 이제 수평적이라기보다 수직적인 면이 있고 또 이 서열성이 강조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부터 이 자녀들이 권위자에 대한 존중, 예의 이런 것들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좋은 부모 역할이라는 것은 자녀가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존중, 자유 이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녀가 조금 삐딱하게 나가거나 아닌 짓을 하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부모가 갑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권위 이거를 지녀야 우리가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좋은 부모라는 것은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동시에 부모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상담자는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했어야 할 많은
어떤 지도, 편달, 가르침, 존중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익히면서 자녀들이 쑥쑥 성장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가 그 구실을 못했을 때 자녀들이 이제 휘청휘청 하면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것들을 도움받으러 상담자에게 와요. 그러면 상담자는 이 대리부모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모가 일러줬었으면 좋았을 그런 거를 일러주고 또 너무 억압된 게 있으면 풀어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좋은 이 상담자 역할도 내담자를 존중하는 동시에 또 아니다 싶을 때는 야단도 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이상적인 어른은 엄부자모라 그래요. 아주 자애로운 아버지, 그리고 추상 같은 호령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이러한 그 양면을 겸비한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부모지 무조건 따뜻하고 존중하고 수평적이고 이런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학술 발표회 때 우리 현실역동 상담에서는 이상적인 어른의 상을 엄부자모로 우리 한국에서는 여기기 때문에 상담자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한 교수가 엄부자모라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인다 그러면서 현실역동 상담의 키워드가 바로 상담자의 역할, 즉 엄부자모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름 아닌 이상적인 어른의 상이라는 것은 자녀가 마구마구 시행착오를 어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함과 동시에 이 바운다리를 넘었을 때는 아주 칼같이 아니다 라고 자를 수도 있고 야단칠 수 있는 이런 그 권위를 지녀야 자녀가 올곧게 제대로 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